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해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꼭 거치는 단계인 보존공고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통장 계좌 내역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라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존공고를 받게 됩니다. 보존공고란 법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제출된 자료를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장 계좌 내역입니다. 계좌 내역은 법원이 채무자의 실제 소득과 지출을 확인하고 변제 계획이 현실적인지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현금 인출 등 자금 은닉 혐의가 있는지, 소명할 수 없는 지출이 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좌 내역 제출과 함께 명확한 서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계좌 내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내역을 제출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의 거래 내역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 2년 또는 3년간의 내역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정확한 기간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 명의의 모든 활동성 계좌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계좌를 제외하고 제출하려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좌 내역을 제출할 때 특히 신경 써야 하고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처가 불분명한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자주 타인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했지만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현금 인출 후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법원은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입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갚아 다른 채권자들의 평등을 해치는 변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독촉이 심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편파 변제로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도박 및 사치성 소비도 문제가 됩니다.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 지나치게 많은 게임 관련 지출 역시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성실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입니다. 최근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이나 손실이 있다면 이를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소득이나 자산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법원의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계좌 내역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좌 내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소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내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보존 공고를 받은 경우 저희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상황에 맞춘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개인회생 절차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